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관계법규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 여기 뒤에 이제 심화조항을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에 많이 등장을 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정도는 조금 이제 플러스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 조항을 제가 여기 점프 조항에 좀 모아놨는데요. 내용이 많진 않아요. 많진 않지만, 그러니까 올해 시험이죠. 올해 시험도 이 심화조항에서 여러분들 출제가 됐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기출문제가 붙어있지 않지만, 이제 한 번 정도는 조금 체크를 해보고 문제도 한번 풀어보는, 어떻게 보면 제가 내용을 좀 넣어놨으니까, 같이 한번 어떤 내용이 있는지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하셔야 되고 어디까지 준비를 해가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화조항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법 심화조항 5조 소방박물관 내용에 가보면 어차피 법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계속 봤어요. 그죠? 그리고 규칙 내용에 갔을 때 뭐 시도조례로 정한다,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청박이 시체라고 해가지고 뭐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그죠? 세부 설치 기준은. 그래서 그 행안부령에 가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규칙 제4조의 2. 근데 박물관에 대한 여러분들 행정안전부령 내용보다는 요거 있죠, 요거. 자, 이름이 뭐예요? 체험관.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는 했을 거야, 간단하게. 나중에라도 한번 볼 거고, 요 정도는 보고 가셔라. 자, 그럼 여기 갔을 때 체험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어떻게 보면 수행한다. 이 기능은 여러분들 꼭 알고 계십시오. 아셨죠? 근데 읽어보면 왠지 체험관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에 따라 예방, 대처, 대응에 대한 체험교육의 제공. 예방, 대처, 대응에 대한 체험교육 제공. 그리고 이런 체험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국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 및 전시. 그리고 이 체험교육에 대한 인력 양성, 유관기관, 단체와의 협력. 그 밖에 체험교육을 위해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수행. 시도지사입니다. 이런 것들 요즘 많이 바꿔놓죠. 그쵸? 그래서 이 체험관 설치 목적, 그러니까 기능이죠. 기능. 왜 여러분들 체험관을 설치를 해야 되는지. 이 정도는 한번 또 보시면 좋고요. 시험 문제 아직 나온 적은 없지만 다음 중 체험관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는 충분히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 조금 잘 보시고, 자, 그리고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별표 1이 또 나오는데 여기가 뭐냐, 체험관의 설립 및 운영 기준이거든요. 그럼 설립 및 입지 규모 기준에 가보면 이런 건 읽어보면 당연한 얘기. 체험관은 교통시설에 있어야 되고 재해, 재난, 위험 요소가 없는 등 접근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지역에 설립을 해야 된다. 당연한 내용입니다. 체험관 중 소방 안전체험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은 900제곱 이상이 돼야 된대. 그러니까 모든 바닥 면적을 합쳤을 때, 그죠?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을 모두 다 합쳤을 때 900제곱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체험실의 바닥 면적이 있던지 간에 그 체험실의 바닥 면적을 모두 다 더했을 때 900제곱 이상이 최소한은 돼줘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큰 게 900이에요. 큰 게. 그리고 세부적인, 여기 보시면 체험관 안에 가보면 그 안에 체험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체험실의 종류가 어떤 게 있느냐. 근데 여기 과목에 나와 있는 것들이 의무 설치하는 체험실, 의무.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화재 안전, 시설 안전, 맞습니까? 보행, 자동차, 그리고 여기 가보면 기후와 지질, 사회재난 안전이라는 건 없어요. 그리고 보건 안전, 응급. 그래서 총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의 체험실은 의무적으로 꼭 들어가 줘야 되는 거고, 하나당 바닥 면적이 100제곱 이상이어야 하며 얘네를 다 합쳤을 때, 예를 들어 체험관 안에 얘네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이 체험실 바닥 면적을 모두 합쳤을 때 900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준이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 고려했을 때 갖출 수 있는 것, 즉 여기도 100제곱이지만 밑에 가보면 여기는 갖춰도 되고 안 갖춰도 되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근데 시험 문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 밑에 있는 애들보다는 이게 나오지 않을까. 나오게 된다면. 맞죠? 그래서 요 체험실 종류,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체험실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뭐 여기 뒤에 있는 거 하나를 껴넣거나 아니면 아예 생뚱맞은 걸 껴넣거나. 그래서 의무 설치 정도 여러분들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다목에 가보면 체험관에는 사무실, 회의실 읽어보시고요. 세 번째, 체험교육에는 꼭 교수와 조교를 둬야 돼요. 당연히 교수가 더 높은 사람이겠죠. 그죠? 그죠? 자, 근데 교수는, 자, 보세요. 공무원 중에, 여기는 그런 말이 없어요.
조교는. 근데 교수는 공무원 중에 이런 사람. 석사 동그라미. 맞습니까? 그리고 자격증. 자, 보시면 안전교육사 자격증을 가지거나 관리사 자격증, 기술사, 기사. 이게 그래도 조금 등급이 있는 자격증이거든요. 근데 얘는 없어요. 아셨죠? 이런 건 없다. 그리고 간호사나 응급구조사. 그죠? 그리고 인명구조사 시험 또는 화재 대응 능력 시험. 누가 실시하는? 청장이 실시하는. 그리고 소방활동이나 생활안전활동을 3년 이상 실무를 했대요. 소방공무원인데 3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돼. 현장직이 현장직. 맞습니까? 자, 그리고 5년 이상 공무원 중에 시도지사가 그래, 당신은 교수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인정을 해주면 가능하답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연수도 들어가 있다. 자, 그리고 보조 조교예요. 보조. 자, 교수 요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당연히 할 수 있어야겠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가 보면 아까 3년이었던 게 1년으로 바뀝니다. 현장직. 그리고 소방학교에서 2주 이상 교육을 받았대요. 체험관에서 2주 이상 직무 교육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여기는 교육. 교육만으로도 가능하다. 됐죠? 이런 것들. 그래서 숫자를 바꿔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생뚱맞은 걸 넣어놓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교수를 누가 하고 그리고 조교를 누가 하는지. 됐습니다. 5번 가보면 체험교육 운영기준. 체험실에는 1명 이상의 교수가 있어야 되고 체험교육 대상자 30명당 1명이 있어야 된대 꼭. 그러니까 30명을 어떻게 보면 통솔을 하고 교육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교수 1명이. 그죠? 교수연은 체험교육 실시 전에 체험관 이용자에게 주의사항과 안전관리 협조사항 알려줘야 되고요. 시도지사는 체험교육 표준 운영 절차 마련해야 되고 체험교육 운영해야 되고 시도지사는 체험교육 운영 인력에 대해 체험교육과 관련된 지식, 기술, 소양 등에 관한 교육 훈련을 연간 12시간. 이런 거 시간 바꿔놓을 수 있겠죠. 그렇죠? 자, 다 시도지사가 하는 것들이 나와 있고요. 자, 이용이랑 관리 등 체험관의 장은 체험교육의 운영 결과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기록하고 특이하게 이게 보관이 2년이 제일 많거든요. 이런 서류는. 근데 여기는 몇 년이다? 3년이다. 정말 특이한 기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예제를 제가 3개를 이제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 1번에 가보면 체험관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 거기 2번에 가보면 2번에 나머지는 다 제대로 들어가 있고요. 체험평가 및 수료증 발급 업무 뭔가 이상하죠. 그죠? 맞습니까? 체험교육 및 거기 가보면 수료증 발급이 이상하죠. 체험평가 이런 것도 없어요.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게 요 3개야. 3개. 요거 한 번 더 문제로 잘 보시고요. 두 번째, 체험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준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1번, 체험관에는 사무실, 회의실, 관리, 운영에 필요한 관리시설이 건물 규모에 적합하게 설치 안 해도 된다가 아니고 설치를 해야죠. 2번, 체험관 중 안전체험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은 그죠? 합의 900이라 그랬죠. 900. 맞습니까? 그리고 모두 갖춰야 하는 소방체험관의 체험실별 바닥 면적은 100제곱. 그죠? 요거는 맞죠.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옳은 건 4번밖에 없고 체험관에 갖춰야 하는 체험실의 종류가 아닌 것은 자, 요거 여러분들 의무적으로 꼭 설치해야 되는 게 아닌 것은 찾아주시면 됩니다. 의무적인 게 아닌 거. 화재안전, 보행안전, 기후성 다 있었는데 전기안전은 따로 없었어요. 아셨죠? 요거 의무적으로 갖춰야 되는 거 골라주시면 됩니다.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그러니까 여기다가 요거 하나 추가해 주십시오. 의무적으로. 안 그러면 답을 고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체험실의 종류가 아닌 것은. 정답 몇 번이다? 3번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걸 제가 그냥 보여드린 거야. 예제로 해서. 네 번째, 소방체험관의 체험교육 인력 자격 기준 중 교수 요원의 자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럼 쭉쭉쭉쭉 봤을 때 아까 여기에 5년 이상 중에 시도지사가 체험실의 교수 요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번, 소방체험관의 체험교육 운영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봤을 때요, 여러분들 이게 24시간으로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몇 시간이다? 12시간이다. 맞나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건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게 또 연습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방력의 동원입니다.
그러니까 동원도 시험 문제가 청장이 시도지사 요 정도 나왔었죠. 근데 자세한 문제는 아직도 안 나왔어요. 동원은 자세한 문제가. 근데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가 동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대통령령에 가보면 2조의 3 소방력의 동원에 대한 내용에 가보면 동원된 소방력의 소방활동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는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여기서 부담을 하겠죠. 당연히 시도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서로 간의 시도가 서로 협의를 한다. 동원된 민간 소방 인력이 소방활동을 수행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하게 되면 화재, 재난, 재해 또는 그 밖의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시도가 시도조라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보상을 해야죠. 청장이 보상을 하거나 그죠? 본부장이나 서장끼리 협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시도끼리 이제 협의를 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예전에 요거는 암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요 통지 내용 있죠. 청장이 시도지사에게 동원 요청을 할 수 있다. 자, 이거는 꼭 알고 있어야 돼. 청장이 시도지사에게 동원 요청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때 통지를 해야 되는 내용 나와 있어요. 자,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본부나 서해 종합상황실에 직접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았을 땐 통지를 해줘야 돼. 뭘로? 팩스나 전화로. 그래서 동원을 요청하는 인력이나 장비의 규모, 소방력 이송 수단 및 직결 장소, 소방활동을 수행하게 되는 재난의 규모, 원인, 정보 이런 내용들. 그죠? 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시도소방력 동원에 필요한 사항은 청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여기 갔을 때 3번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게 통지 내용도 3개밖에 없기 때문에 틀림없이 보기에서 고르는 문제도 나올 수 있고, 그죠? 박스 안에 넣고 다음 중 골라라 통지 내용으로. 또는 이제 내가 사지선다 넣어놓고 하나 이상한 거 껴놓고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본법에선 요 정도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17조로 가겠습니다. 17조. 교육훈련 나오네요. 맞나요? 자, 이 교육훈련이 우리가 이제 소방 공무원들이 받는 교육훈련이 있다 그랬고, 그리고 또 누가 받는 게 있다 그랬어요? 일반인이 받는 게 있다 그랬죠. 그죠? 뭐 어린이라던가 또는 노인이라던가, 맞습니까?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이제 학교, 미취학 아동, 노인이 아니고요. 죄송해요. 미취학 아동과 이제 우리가 이제 장애인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받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노인 아닙니다. 어린이만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소방안전교육 훈련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 여기도 강사에 대한 내용과 보조 강사에 대한 내용. 그죠? 아까 약간 체험관하고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요. 그럼 소방안전교육훈련에 필요한 장소와 차량 기준이 먼저 나오는데요. 규칙에 가보면 소방안전교실은 화재안전 및 생활안전을 체험할 수 있게 100제곱 이상의 실내시설로 갖춰줘야 된다. 교실을. 맞죠? 아까도 100제곱이었죠. 하나. 체험실 같은 경우. 이동안전 체험 차량은 어린이는 30명, 성인은 15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어야 돼. 절반이죠. 그죠? 어린이가 30명이에요. 그리고 성인은 절반이죠. 그리고 이런 교육용 장비를 꼭 갖추고 있어야 된대. 근데 뭐 이것까지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 강사를 누가 할 수 있고 보조 강사를 누가 할 수 있는지. 강사는 석사. 그리고 자격증. 근데 아까 교수도 그랬죠. 그죠? 우리 앞에 체험실 교수도 그랬지만 기능사나 산업기사는 없어요. 맞습니까? 자, 그리고 응급구조사, 인명구조사, 대응능력 청장이 정하는 사람,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이런 것들 하나 보시고. 보조강사 과목 들어가 있고요. 공무원 3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본서가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강사와 보조강사 기준도 충분히 또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다. 맞습니까? 그리고 밑에 가보면 교육 방법이 나와요. 소방안전교육훈련의 교육시간은 소방안전교육훈련 대상자의 연령 등을 고려해서 청본서가 정한다. 소방안전교육훈련은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실습교육의 전체 교육시간에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30%. 맞습니까? 30%는 꼭 뭐를 해야 된다? 실습을 해야 된다. 너무 이론만 하지 말고. 그죠? 청장 또는 본부장, 서장은 남옥에도 불구하고 연령 등을 고려해서 약간 비율도 달리할 수 있대요. 30%가 아니고 뭐 조금 더 이제 비율을 늘려도 되고 적게 해도 되고. 실습 체육 교육 인원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한 명당 30명. 이거 아까 교수도 마찬가지였죠. 그죠? 30명씩 담당을 하고. 청본서는 소방안전교육 훈련 실시 전에 주의사항과
협조사항을 미리 알려줘라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청본서는 소방안전교육훈련 대상자의 정신적, 신체적 능력을 고려해서 안전교육훈련을 실시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능력 고려를 해주래요. 맞습니까? 그리고 밑에 가보면 만족도 조사는 3년간 보관을 해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안전교육훈련이라던가 또는 장비 거기에 내용들 또는 강사에 대한 내용들 옳은 것은 그러면 안전교실은 100제곱이라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었고 이동안전체험 차량은 여기 어린이가 30명, 성인이 15명. 맞죠? 이런 것들 나와 있고요. 자, 3번에 가보면 오케이. 가능하죠. 그리고 강사는 아까 5년. 이런 내용들이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옳지 않은 것은 했을 때 실습교육 30 제대로 지금 들어가 있죠. 그죠? 지금 여기 가보면 자, 2번에 가보면 청본서는 소방안전교육 훈련 대상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실험, 실습, 체험 교육 시간의 비율을 달리할 수 있다니까요. 2번이 잘못된 거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체크 하시면서 내가 앞에서 기출문제에 나왔던 건 많이 봤으니까 기출문제에 나오지 않은 것 중에 이런 내용도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구나. 자, 안전교육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 외에도 이런 내용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청장은 안전교육사 시험 응시자격 심사 출제 및 채점을 위해 다음 각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응시자격 심사 의원 및 시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대요. 그래서 박사, 소방 관련된 교육, 응급 이런 학과에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 조교수 이상으로 위 이상의 공무원, 뭐 이런 것도 바꿔놓을 수 있겠죠. 위가 아니고 다른 계급을 넣어놓는다거나 또는 안전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인데 1항에 따른 응시자격 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의 수는 335라 그랬죠. 335. 그래서 자격심사위원이 3, 그죠? 출제위원 3, 채점위원이 제일 많이 필요해요. 이거 다 수기로 해야 되거든요. 2차 시험 우리가 채점을. 그래서 이게 제일 많다. 응시자격 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청장이 정하는 시험 문제 등의 작성 시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 성실히 이행. 임명 또는 위촉된 응시자격 심사위원 및 시험위원과 시험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지급. 이런 내용들을 한 번씩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고 2년에 한 번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90일 전에 공고. 이런 것들은 제가 앞에서 1회독 할 때, 2회독 할 때도 한 번씩 말씀을 드리긴 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 가보면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위원 등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면은 여기 갔을 때 여기가 5명.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잘못된 거, 이런 식으로도 조금 자세한 내용에서 시험 문제가 또 출제가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17조의 6입니다. 한국 119 청소년단이라고 나와 있죠. 그쵸? 청소년에게 소방안전에 관한 올바른 이해와 안전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 한국 119 청소년단을 설립한다. 119 청소년단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는 경비 보조할 수 있대요. 그죠?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119 청소년단의 시설 및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금전이나 또는 그 밖의 재산 기부가 가능하다. 이런 거 보조할 수 없다. 기부할 수 없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아직 한 번도 나온 적 없습니다. 그죠? 그나마 제가 이제 나올 만한 게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119 청소년단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청소년단 단원 선발과 육성 활동 지원. 청소년단의 활동,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청소년단의 활동과 관련된 학문, 기술의 연구, 교육, 홍보. 119 청소년단 단원의 교육, 지도, 전문 인력 양성.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라는 거죠. 관련 기관 단체와의 자문 및 협력 사업.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제가 봤을 때 시험 문제가 나오기가 조금 쉽지 않지 않을까, 잘 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나마 볼게요. 이 정도. 요거 사업 범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예 아닌 거 찾아주시면 되는데 프로그램에 가보면 여기 개발 및 운영이라고 나와 있지만 지금 개발 및 협력이라고 제가 살짝 바꿔놓는 거 보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씩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체크를 공부하실 때 해주면서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39조의 5와 39조의 6에 가보면 소방산업이나 그죠?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 개발이라던가 소방기술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 갔을 때 이거를 주어가 누가 들어가는지 제가 예전에 한번 보시라 그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조항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국가가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 개발을 실시하는 자에게 그 기술 개발에 드는 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국가는 우수 소방 제품의 전시 홍보를 위해 무역 전시장 등을 설치한 자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가보면 이런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기술의 연구개발 사업 수행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소방기술의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뭐 연구기관이라던가, 그죠? 대학이라던가, 또는 산업기술원, 이런 데에 이제 할 수 있다. 소방기술의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근데 아직 여기도 크게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하는 곳, 수행하게 하는 사람, 또는 이렇게 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사람, 소방기술에 관련돼서 누구라고요? 국가라고요. 이게 사람이 아니지만 국가, 주어를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조금 잘 또 보시면서 저하고 이런 내용이 있구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안전원 문제는 뭐 워낙 많이 나왔죠. 이미. 근데 안전원의 업무가 일단 기본적으로 출제가 가장 많이 됐었고, 안전원의 업무 외에 내가 만약에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요거 있죠. 교육계획. 그러니까 결국 자 보세요. 이게 안전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교육계획의 수립 및 평가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안전원장은 소방기술과 안전관리 기술 향상을 위해 매년 교육, 그죠? 수요조사를 실시한대요. 교육 수요조사. 그리고 나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누구의 승인을 받는답니까? 청장의 승인을 받는다. 안전원장은 청장에게 해당 연도 교육 결과를 평가 분석하여 보고한다. 그러니까 안전원장이 보고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가 분석해서 보고를 하고 청장은 그거를 교육계획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안전원장은 교육 결과를 객관적이고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들을 위원회를 꾸려서 운영할 수 있대요. 그래서 그 위원회에 대한 이름이 뭐냐면 교육평가심의위원회. 한 번도 나온 적 없습니다. 근데 이 교육평가심의위원회는 이런 것들을 심의한대. 교육평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교육결과 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다음 연도 교육에 관한 사항. 자,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자 보십시오, 9명, 이런 것들 잘 보시라 그랬죠. 그리고 이거 제외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위원장은 포함이에요. 성별 고려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 뽑는다. 위원은 소방안전교육 업무 담당 소방공무원 중 청장이 추천자, 안전교육 전문가, 안전교육 수료자, 학식 경험 풍부자. 그죠? 수당 지급하고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데, 소방공무원들은 본인의 업무와 관련돼서 참석하는 경우는 따로 돈을 주지 않겠다. 됐죠? 그래서 여기 가보면 이제 바꿔놓을 만한 게 이런 거. 또는 이 수당을 지급한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데 제가 그건 지금 안 바꿨고 이것만 바꿨어요. 아까 몇 명이었어요? 9명이었는데 지금 몇 명이라고? 7명이라고 들어가 있으니까. 다음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뭐 이거는 여러 번 나왔죠. 그죠? 여러 번 나왔는데 보상위원회를 둔다. 누가 둔대요? 청장 등이 둔대. 청장 등. 맞습니까? 자, 보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을 한다. 자, 근데 옆에다가 뭐라고 써주시냐면 청구 금액이, 요거는 1000원에서 하나 써드릴게요. 100만원 이하면 이 저희 정규반 책엔 있습니다. 3명 이하로 할 수 있다. 이런 거 보십시오. 이런 거. 왜냐면 특이하게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거든. 금액이 적은 건 3명만 있어도 된대요. 아셨죠? 이런 거는 또 문제로 또 나올 수 있겠죠. 청구 금액이 얼마 이하일 때 3명으로 꾸릴 수 있느냐. 100만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 보상위원회의 위원은 이런 사람으로 한대요. 그러니까 5년. 이런 것 제가 잘 보시라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요게 여러분들 바뀌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앞에서 빼드렸죠. 연임에 대한 기준이 없어졌어요. 여기는 그냥 2년으로 한다라고만 보시면 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아셨죠? 그래서 간사 한 명을 두고 공무원 중에 청장 등이 지명한다 라고 나와 있고, 보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를 대표하고 보상위원회 업무를 또 총괄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됐죠?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고, 보상위원회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런 것들은 한 번씩은 꼭 읽어보십시오. 자, 관련 법조항 예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대한 내용으로 옳게 설명된 것은 그랬죠. 자, 1번. 요게 청장 등이었죠. 청장 등. 근데 이 청장 등이 청장이랑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시도지사 얘기한다 라고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조항에서는 보상위원회에 위촉되는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이것도 답이 2번이거든요. 그냥 2년으로 한다로 바꾸십시오. 2년으로 한다. 연임에 대한 기준이 사라졌어요. 답은 2번이야, 여러분들. 왜냐면 나머지가 다 틀리거든요. 요거 5년이라 그랬고.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가 5에서 7. 됐나요? 그래서 문제를 제가 만든 거예요. 문제를 만든 거니까 연습 문제로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됐나요? 그래서 기본법은 요 정도 제가 넣어놨고요. 시설법도 여기 시행령 별표 2에 가보면 여기 특정 소방 대상물의 종류인데, 여기 제조업소 수리점 해가지고 근생 쪽에 갔을 때 요 바닥 면적 합계 그냥 한번 보시라고, 아예 한 번도 안 보고 가지 마시고, 500제곱 미만일 때 근생이래요. 그리고 사진관 표구점, 특히 요 학원 제가 잘 보시라고. 이거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학원은 고시원 잘 보시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그죠? 그리고 판매소, 자동차 영업소 요런 데는 1000 미만이래요. 예전에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아서 그냥 한 번 정도 그냥 체크하고 넘어가셔라 라는 기준으로 넣어놨고, 요 비고에 가보면 이건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을 텐데 이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예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1호부터 30호까지의 특정 소방 대상물의 지하층이 지하과와 연결돼 있대요. 그러니까 어떤 건물이 있는데 여기 지하가 있대. 지하 건물에 지하층이 있겠죠. 그죠? 근데 그 공간 안에 여기에 얘가 연결이 돼 있대요. 이런 경우 있죠. 지하 상가. 위쪽은 이제 뭐 자동차가 돌아다니는 도로일 수도 있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겠냐. 여기 가보면 해당 지하층의 부분은 그냥 지하가로 본대요. 이 건물의 지하층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거를 다 같이 지하가, 지하 상가로 보겠다라고 나와 있는 거야. 그죠? 다만 기준 보세요. 지하가와 연결되는 지하층에, 요 지하층에 아셨죠? 자, 60분 플러스 방화문이 화재시 경보설비 또는 자동소화 설비의 동작과 요도가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 그러니까 여기다가 내가 방화문을 설치한 거죠. 뭐를 설치한 거냐면 60분 플러스 또는 셔터. 근데 얘가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뭐가 되는 구조? 폐쇄되는 구조일 때. 두 개를 완벽하게 구획이 됐다라고 해서 여기를 지하상가로 안 봐도 된대. 이럴 때. 맞습니까? 또는 뭐를 설치한 경우? 드렌처를 설치한 경우는 괜찮다. 그러니까 이 비고 내용이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고요. 아셨습니까? 이런 내용. 원래는 여기가 지하상가와 연결이 되어 있으면 이 지하층은 지하상가로 보지만 확실하게 나눠주게 된다면 그렇지 않다. 근데 그 확실하게 나누고 구획하는 기준이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을 때. 맞습니까? 네, 이런 것도 충분히 보기로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리고 시설법 6조에 가보면 건축 허가 등의 동의 대상물에 갔을 때 이 노유자 시설이 나와 있는데 1호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교에 노숙자가 정장을 입고 갔다라고 해가지고 연면적 200이라는 기준이 있었어요. 노유자 시설일 때. 자,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 중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거든요. 이게 딱 한번 예전에 학과 특채 이런 데서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것도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물의 범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에 이게 중요한 거야.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아래에 나오는 시설 중에 여기 들어가는 시설은 제외한다. 그죠? 근데 가목 2와 나목부터 바목까지만 나와 있으니까 여기.
여기. 그죠? 여기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설치가 됐다라는 말이 있으면 건축허가 등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근데 여기는 무조건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노인에 대한 복지라고 간단하게라도 정리를 해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기 시설은 연면적에 해당을 하지 않고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설치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건축허가 등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라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중요한 거예요. 세 개. 아셨죠? 이런 것들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고, 건축허가 등의 동의 요구를 할 때 이거 제가 예전에 이게 서류가 시험 문제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최근에 서류가 한번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축허가 등의 동의 요구 서류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꼭 한 번씩은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럼 여기 가보면 뭐 건축허가 신청서 이런 거 나와 있죠? 맞습니까? 그리고 건축허가서나 또는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신공서 등 건축허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런 것들 나와 있죠. 읽어보십시오. 여긴 읽어보시고 저는 요거 잘 보셨으면 좋겠어. 설계도서 종류. 근데 과목, 나목 2, 3의 설계도서는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내면 된대. 아셨죠? 그래서 과목 전체는 어차피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가보면 뭐가 있습니까? 건물의 설계도서. 어려우시면 이 세부까지 외우기 어려우시면 이 정도 보십시오. 건물의 설계도서. 나번의 소방시설에 대한 설계도서. 그죠? 그리고 여기 3번에 가보면 3번에 자 봐봐요 여러분들. 요 설계도서 종류가 나와 있고요. 건물 설계도서와 소방시설 설계도서 크게만 좀 보시고, 소방시설 설치 계획표, 임시 소방시설 설치 계획표, 무슨 소방시설에 대한 설치 계획표 들어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설계업 등록증과 설계한 기술력, 기술 자격증 사본, 설계 계약서 사본. 지금 설계에 대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여기 갔을 때 이제 설계를 뭐 공사나 이런 걸로 바꿔놓을 수가 있다. 그리고 내가 이제 큰 걸 다 외우고 나서 자 보세요. 필요한 건 그럼 이런 게 있는 거야. 건축허가 신청서라던가 또는 건축허가서 맞습니까? 또는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신공서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설계도서를 내줘야 돼요. 설계도서 크게 봤을 때. 근데 그 설계도서 종류에는 건축물 설계도서와 소방시설 설계도서가 있는 거고, 그리고 소방시설 설치 계획표와 임시 소방시설 설치 계획서, 설계업 등록증과 설계한 기술 인력 자격증, 설계 계약서 이런 것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같이 좀 또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노유자 시설 중에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 자 고르십시오. 골라주시면 이런 애들은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 설치가 되어 있으면 X라고. 여기가 맞는 거죠. 그죠? 3번이. 단독주택에 죄송합니다. 여기 설치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건축허가 등의 동의 요구 시 첨부하는 서류의 종류를 옳지 않은 것은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다 라고 나와 있는데, 뭐 여기 지금 가보면 여기 자세한 내용들이 쭉 들어가 있지만 여기 갔을 때 얘가 뭐다? 설계계약서. 설계계약서.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여러분들이 큰 거 말고 요 자세한 것도 한 번씩 꼭 읽어보십시오. 이런 거. 건축물 설계도서에 뭐가 있고 소방시설 설계도서에 뭐가 있는지. 아셨죠? 그래서 여기 건축물 설계도서에 가보면요. 그죠? 뭐 단면도, 인면도, 평면도 들어가 있습니다. 방화구획도 들어가 있는데 이런 거 다 포함이에요. 창호도 포함. 요거 제외라고 나올 수 있거든요. 조경계 포함. 근데 소방시설 설계도서에 가보면 여기도 다 포함이에요. 계산서 포함. 근데 여기 마감재는 제외래. 요거 틀림없이 포함으로 바꿔놓을 수 있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 등의 동의는 당연히 대상물이 제일 중요해요. 동의 대상물이 뭐냐? 대통령령에 나와 있는 거 고르는 거. 근데 그 문제보다 이런 문제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안 봤으니까, 한 번도 안 봤으니까 한 번 정도는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구조. 성능이주 설계에 대한 평가단. 요것도 제가 신출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성능이주 설계 평가단은 50명 이내의 평가단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평가단장은 화재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또는 임명 또는 위촉된 평가단원 중에
학식, 경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청장이나 본부장이 임명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단장은 그죠? 자, 그리고 단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청장이나 본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답니다. 그래서 공무원 중에 기술사나 관리사, 그죠? 이런 사람이 성능이주 설계평가단을 할 수 있고,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규정에 따른 중앙소방학교에 실시하는 성능이주 설계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다. 그죠? 소방설비기사 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건축허가 등의 동의 업무를 1년, 건축 또는 소방 관련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건축허가 등의 동의 업무를 1년, 건축 분야 및 소방 방재 분야 전문가 중 다음 강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위원회 위원,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위원, 기술사, 관리사,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평가 단원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무슨 어디에? 성능이주 설계 평가단에. 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이게 연임 기준도 2회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2회 연임, 특이한 거거든요. 원래 보통 연임 기준은 1회 연임이 제일 많은데 2회 연임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보면 문제를 그냥 바로 풀어볼게요. 여기가 50명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위쪽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여러분들 동그라미 친 내용들을 위주로 한 번 정도는 정리를 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가장 가능성 높은 건 이런 것들, 명수 바꿔놓는 거, 이런 게 제일 나오기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중요한 건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와 우리가 이제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가 있다라는 걸 알고 우리는 그쪽에 뭐가 있다. 심의사항이 따로 있다 그랬죠. 그거 구분하기가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나왔고, 또 다른 여러분들 유형으로 이런 것들 있죠. 요거. 그래서 그럼 그 안에 위원이 몇 명이 있어야 되냐. 자, 중앙이 20명이고요. 지방은 5명에서 9명이래요. 아셨죠? 이런 것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6명에서 12명이래. 그리고 중앙위원회는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이기 때문에 숫자를 바꿔내기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위원이 뭐 누가 될 수 있고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지만 한 번 더 보시고, 그래서 옳지 않은 걸 찾아라라고 하면은 여기가 지금 1번에 갔을 때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해 위원장을 포함해 60명. 맞습니까?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중앙위원회 어디에 두고 지방위원회 어디에 두고, 그리고 이런 명수 정도 정리를 좀 해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맞는 거고, 그죠? 이 정도는 정리를 해갈 수 있어야 되고요. 다음, 청장이 화재 안전 기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이런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나와 있죠. 이것도 참고로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가 보면 예전에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왔어요. 국제협력을 국가협력으로 바꿔놓는 이런 문제. 그래서 청장은 화재 안전 기준이라는 건 이제 설치 기준이거든요. 우리가 뭐 얘에 대해 자세하게 보지는 않으니까요. 설치 기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이런 업무를 수행을 한다. 그래서 재정, 개정, 운영, 연구, 개발, 보급, 검증, 평가, 정보, 체계 구축, 교육, 홍보 등등등등. 근데 여기 갔을 때 이제 국제협력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국가협력으로 제가 바꿔놔서 문제를 한번 그냥 문제로 한번 풀어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구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넣어 놓은 거니까요. 한 번 정도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3조. 소방시설 등의 자체 점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건 조금 쉬었다가 제가 자체 점검이 뭔지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외워야 될 것들 제가 몇 가지로 찝어드리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제가 이거를 넣을까 말까 하다가 넣었거든요. 그래서 넣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 문제도 제가 좀 만들어 드리고 한 번 더 풀어보면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나 이런 데 갔을 때 조금 더 쉽게 문제도 풀 수 있고, 혹시나 새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도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고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념으로 넣어 놓은 거니까요. 같이 한번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조금 쉬었다가 이제 뒤쪽에 남아있는 부분 우리 체크하면서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라는 개념으로 또 한번 체크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